안녕하세요.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톡톡 아나운서 김민영입니다. 참 신경 쓸 게 많은 세상입니다. 직장, 인간관계, 아이들 육아 문제, 또 경제적인 가계 문제까지 이렇게 복잡한 문제들을 머릿속에 넣고 살다 보면 어느새 머리가 깨질 듯이 지끈지끈 아파오죠. 또 복잡한 세상 속에서 정확한 판단과 결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머리가 맑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걱정인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이분들을 위해서 생긴 대로 건강톡톡 오늘 첫 번째로 안개 속에 있는 듯이 머리가 막지 않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해봅니다. 늘 머리가 막지 않아서 피곤하셨던 분들 채널 고정하시고요. 강의 들려주실 조성태 한의학 박사님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안개 속에 갇혀 있는 듯한, 안개 속에 들어가 있는 듯한 이렇게 머리가 맑지 않은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머리라는 것은 영롱해야 됩니다. 맑고 깨끗해야 되는데 안개 속에 갇혀 있는 듯, 안개 속에 들어가 있는 듯 머리가 맑지 않으면 정말로 괴롭죠. 보통 괴로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각종 검사를 해보지만 사실은 그 원인이 뚜렷이 나오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환자는 너무너무 괴로운데 검사해도 원인이 나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느 곳에 가면은 정신적인 문제로 보고 또 어떤 곳에 가면 원인을 찾을 수 없어서 치료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의학에서는 이럴 경우에 뚜렷한 그 병명이 있습니다. 그 병명이 뭐냐면 두불청리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머리가 맑지 못해서 맑지가 않아서 영롱하지가 않아서 제대로 운행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요. 겪어본 사람이나 알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다 꾀병이라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은 이런 환자들이 점점 늘어간다는 거예요. 또 여기에는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원인이 다양해요. 그래서 사실은 한의학적으로도 치료가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한의학에서는 두 불청리라고 그래가지고 병명이 있어요. 그냥 한의학에서 의사에 보면 그냥 두 불청리 이러니까 사실 전문가들도 이해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안개 속에 들어가 있는 듯한 머리가 맑지 않은 이런 현상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머리가 맑지 않은 그래서 아주 고통스러운 이런 경우에 그 원인은 첫째가 수독성 질환입니다. 수독성 질환입니다. 수독성 질환. 물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영양분이 돼야 되는데 이게 독성작용을 일으켜요. 그러면 이게 위로 올라가 머리 쪽으로 또는 몸에 다 퍼져나가게 돼요. 그래서 수독성 질환은 사실은 어떤 거냐면 나 하루에 물 3리터 먹어야 돼?
꾸역꾸역 마십니다. 나 오늘 2리터 먹어야 돼? 그래서 꾸역꾸역 마십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 인체라는 것은 자동화된 기계입니다. 그래서 물이 필요하면 갈증이 나요. 그러면 갈증 없애는 정도 마시면 돼요. 그런데 하루에 2리터 마신다, 3리터 마신다. 그러면서 막 헛구역질도 하고 막 그래요. 이렇게 되면 이게 병이 돼서 그 병, 다양한 병들이 나타나는데 그 병 중에 하나가 두불청리, 머리가 맑지 못한 거예요. 안개 속에 들어가 있는 듯하게 맑지가 않은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안개가 탁 꼈다가 갑자기 싹 맑아지면 이거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그렇다. 정말 괴로운 겁니다. 근데 겉으로 보면 멀쩡해요, 사람들이, 환자들이. 그러니까 막 이리저리 헤매는 거예요. 이게 계속되면 막 정신질환도 오고 불안초조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뭐냐면 뇌수가 부족한 거예요. 사람 몸에는 골수가 있고 머리에는 뇌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떤 생활에 의해서 골수, 뇌수가 부족해지면 바로 머리가 맑지 않은 두불청리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풍열. 얼굴에서 오는 병은 풍열이라고 그랬죠. 가슴에서 오는 담열. 그 다음에 다리 쪽으로 온 건 한습이라고 그랬죠. 풍열에 의해서 머리가 맑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코가 붉거나 얼굴에 잡티가 많거나 주근깨 점들이 많이 생기는 게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어혈에 의해서 타박을 받았어요. 머리를 어디 부딪혔어요. 교통사고로 부딪혔어요. 어디서 떨어져서 머리가 먼저 닿았어요. 그래서 머리에 어혈이 생겼을 때 머리가 맑지 않은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음양기혈이 부족해도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음양기혈이 부족하면 우리가 보통 십전대부탕이라는 걸 쓰는데 그 현상이 바로 머리가 맑지 않은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소변 단소에서 진액이 새나가면 소변을 정상적으로 볼 때는 그게 노폐물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자주 보고 또 시원해지도 않고 또 마려우면 참을 수가 없고 이런 현상을 소변 단소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대개 연세가 많은 분들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입이 마르고 눈이 뻑뻑하고 머리가 맑지 못하면서 어지러운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 머리가 맑지 않은 증상과 동반되는 증상은 코피가 나는 경우가 있고 물사마귀가 생기는, 이거 수독성 질환이죠. 눈이 침침해, 뇌수가 부족한 거예요. 귀에서 소리가 나요. 풍열에서 오는 거예요. 안개가 낀 듯해요. 어지러워요. 맑은 콧물에, 이거 풍열에서 오는 거죠. 예. 그래서 머리가 맑지 않은 증상의 한의학적 치료는 사실 한의학적 치료 이외에는 없어요. 한의학적 치료는 수독성 질환으로 왔다 그러면 오령산을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청신 양령탕. 맑게 해주고 영양을 준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뇌수를 보강하는 거예요. 방풍통성, 풍열을 없애주는 거예요. 서걱지왕탕, 타박에 의해서 온 어혈을 없애주는 거예요.
그걸 축혈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코피순 나는 거예요. 머리가 맑지 않으면서. 그 다음에 10전대부터 음양기혈을 돋궈주는 거예요. 각병연수탕, 진액이 새는 현상을, 소변으로 진액이 새는 현상을 막아서 뇌수 골수가 정상적으로 돼서 머리가 맑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머리가 맑지 않은 경우, 안개 속에 있는 듯이 머리가 맑지 않은 경우, 한의학적으로 그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서 치료하면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